자, 이제 공급량 보겠습니다. 공급량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매매도 매매지만 전세 공급량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둘 다 볼게요. 자, 지역별로 살펴보는데 서울이고 지금 이 파란 막대는 기존에 공급했던 것들, 입주하는 아파트 기준이고요. 빨간 것들은 이제 올해서부터 얼마나 입주를 하느냐인데, 자, 서울은 보세요. 적정수가 여기, 선이 대충 여기 정도 있는데 적정수를 넘긴 해가 거의 없죠. 매년. 서울은 당연히 지을 땅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뭐 작년, 재작년 이럴 때도 지금 많이 모자르고 올해도 역시 상당 부분 모자르고요. 내년엔 더 모자르고 더더더 모자르죠. 계속 모자릅니다. 공급량이 상당히 부족해서 이거는 전세가율이 이제 조금 금리 회복되고 하게 되면 전세가율이 회복되면서 매가를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가진 겁니다. 그러나 다만 서울과 연관성이 있는 지역이 이제 경기죠, 경기. 그죠? 서울이 너무 비싸게 되면 경기로는 넘어갈 수 있잖아요. 가까우니까. 그런데 경기를 보게 되면 적정 수요에 비해 거의 한 6, 7년간 매년 수요를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고 내년까지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족한 부분을 경기에서 어느 정도 채워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분석을 할 때요. 저는 서울하고 경기 쪽만 분석을 하는데 연관 상관관계가 그렇게 있다고 보는데 인천도 수도권이기 때문에 서울, 경기, 인천까지 같이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서울, 경기, 인천까지 보게 되면 서울의 집이 하나도 안 모자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천도 지금 적정 수요 대비 공급이 엄청 많거든요. 저는 약간 달리 해석을 하는 게 인천 쪽하고 서울하고는 약간 괴리를 둡니다. 예, 그러니까 별도로 좀 분석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사실은 서울 쪽에서 인천 분들한테 정말 죄송하지만 서울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인천 쪽에 투자하시는 비중이 생각보다 굉장히 낮고요. 그 다음에 인천에 거주하게 되면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시는 분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남권 쪽에 일부는 있긴 합니다만 많지 않아요. 일단 거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인천에 거주하게 되면서 이제 서울로 출퇴근하거나 이런 분들이 좀 많아지려면 뭐 GTX 같은 게 노선이 생기게 되면서 교통편이 좀 좋아진다거나 이런 거 이외엔 좀 생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의외로 많진 않다. 그래서 인천의 가구 수가 많다고 인해서 서울의 그 어떤 그 부족한 수요를 흡수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미흡한 편이기 때문에 인천은 저는 개인적으로 연관을 두지 않고 경기와 서울만 좀 보는 편이에요. 경기도 또 경기 나름입니다. 너무 외곽에 있는 것들은 사실은 가지 않죠. 자, 어쨌든 인천 잠깐 볼 텐데 인천이 적정 수요 대비 굉장히 높은 지금 적정 수요가 14,858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 4만 가구 가까이 지금 공급이 됐죠. 2년 연속. 그러면은 거의 8만이고 2년 동안 한 3만이면 추가적으로 5만이 공급 더 됐으면 5만을 공급을 15,000 매년 15,000원이니까 저것만 하더라도 한 3, 4년 정도가 더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적정 수요보다 초과하기 때문에 이 이후에 3, 4년 정도가 더 공급량이 작다고 하더라도 회복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른 변수가 없는 한 사실은 인천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회복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는 판단이 듭니다. 좀 참고하시고 다만 인천이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거주자분들에게는 들어가기 좋은 타이밍이라는 어떤 양단을 갖고 있는 거고 또 하나 다행인 거는 인천시 인구가 2034년에 역대 최대인 297만 명까지 늘어납니다. 지금 23년도니까 향후에 11년 정도가 인구가 늘어나는 광역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도시가 별로 없어요. 보시면 6대 광역시 중에서 유일합니다. 그래서 인천시 인구가 늘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고 다만 그 인구가 막 드라마틱하게 엄청나게 늘어나는 건 아니고 0.01, 0.02, 0.03, 0.04, 0.02 이런 식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점이 2034년이 되는 거니까 지금부터 몇만 명 정도 늘어나는 것 정도예요. 어쨌든 요즘같이 인구가 줄어드는 시기에 인구 자체가 늘어나는 게 신기한 거긴 하죠. 자, 대구는 대구도 지금 보시면 이건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는 건데 적정 수요 11,000인데 여기도 거의 한 3만 한 5천 찍었네요. 3만 5천 찍었고 내년에도 역시나 적정 수요 대비 거의 한 2배가 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수요 대비 공급량이 좀 많았었는데 향후에도 대단히 많아서 지금 대구의 어떤 미분양률이 한 13,000호 정도 되는데요. 서울 수도권, 경기, 인천, 서울까지 다 포함해서 12,000호 됩니다. 그 경기권 전체를 다 포함하는 것보다 대구 도시 하나가 미분양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회복하려 그러면은 굉장히 더 오래 걸리겠죠. 근데 여기는 안타깝게도 인천보다 또 다른 게 뭐냐면 인구도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전국 최고 수준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예, 안타깝죠. 이게 이제 22년도 자료거든요. 그러면
대구가 작년에 240만 5천 명 짓게 됐는데 전년 대비 0.6% 줄으면 계산해 보니까 15,000명 정도가 대구에서 다른 도시로 이전을 하신 겁니다. 굉장히 많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총 인구는 어떠냐면 2020년도에 5,183만 명을 찍었습니다. 이게 통계청의 공식 자료에 의하면은 정점이고요, 정점. 그리고 재작년 2021년서부터 실질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10만 명 정도 줄었죠. 실제로는 자연 인구 감소는 2018년 12월 기준입니다. 이때 18년 12월부터 자연 인구는 감소했어요. 즉 태어나는 사람보다 돌아가신 분이 더 많았죠. 돌아가신 분보다 태어난 숫자가 더 적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출산율 지금 0.78명이잖아요. 0.78명이면은 압도적인 꼴찌고요. 이탈리아가 뒤에서 두 번째인 게 1.15인가 그 정도 됩니다. 압도적인 꼴찌인데 이 정도면 나라가 존속이 되네 마네 할 정도의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나올 수 없는 이런 수치인데 엄청나게 이 관련된 예산을 쏟아붓고 있음에도 지금 우리나라 어떤 사회 시스템이 문제인 건지 아이들을 안 낳고 있죠. 어찌됐건 그러면 여기서 자연인구 감소가 시작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인구가 늘었느냐? 이거는 뭐 예를 들어 외국인 분들하고 결혼해서 다문화 가정이 된다거나 이러면은 이제 한국으로 귀화하거나 이런 것들 있죠. 그런 모든 어떤 재반 인구 관련된 통계를 합쳤을 때는 자연인구 감소는 됐지만 인구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재작년서부터는 다 합쳐도 이제 총 인구는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떤 문제가 되냐면은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게 되죠.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좀 무섭죠. 그러니까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자, 인천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 송도 아파트가 가격이 막 반토막 났다.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건 제가 그 아파트 단지를 어떻게 잡은 거냐면 그냥 그 랜덤에서 송도가 있으면은 여기 중에서 하나, 여기 중에서 하나, 여기 중에서 하나 그냥 아무거나 찍어본 거예요. 찍어봐서 실거래가를 확인해 봤더니 고가, 그러니까 최고가 대비했을 때 거의 39.3, 42.8, 40.4% 하락을 했습니다. 가장 최근 사례가. 그래서 반토막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고가 대비 40%까지 하락한 곳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 다르게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수하기에는 지금 실거주자가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 아니냐. 송도가 정말 대단히 살기 좋은 동네인 거 맞거든요.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쾌적하고 좋죠. 그래서 인천 쪽은 이러한 어떤 장기 텀으로 바라봤을 때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투자자보다는 실거주자가 움직이기에는 좋은 시장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보세요. 서울시 구별 및 경기도 주요 도시 아파트 평당가입니다. 일단 첫 번째 볼게. 서울시의 평균은 4,874만 원입니다. 엄청 높죠. 자, 근데 서울시가 25개 구가 있거든요. 그럼 평균이 4,800이라 그러면은 25개 구니까 12개 구나 13개 구 정도가 뭐 4,800을 넘어가는 걸 보이고 뭐 나머지 12개, 13개 정도가 그 미치겠구나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직관적으로는 실제로는 8개 정도만 서울시 평균을 넘고요. 17개 구는 서울시 평균보다 낮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게 평균이 높은 건가? 당연히 쟤네가 끌어올렸죠. 강남구와 서초구가 미쳤죠. 얘네들은 그냥 부동의 탑2입니다. 8,700만 원, 서초구가 8,500만 원으로 1, 2위를 가고 있고요. 놀랍게도 송파구가 강남 3구의 위상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세 손가락 안에 들지 못합니다. 용산구가 송파구를 치고 올라오면서 얘네가 엎치락뒤치락 매년 하다가 지금 용산구가 좀 더 올랐습니다. 송파구가 최근에 많이 빠진 것도 있고요. 용산구가 6,600으로 3위, 송파구가 4위인데 더 놀라운 건 지금 서울 경기권에 이렇게 제가 경기권에 있는 것 중에 높은 것들을 중간중간에 껴놨는데 파란색으로 체크한 게 경기도인데 과천시를 서울에 갖다 놓으니까 무려 5위 안에 듭니다. 5등이에요. 5등. 그 과천시의 파워가 역시 대단하구나 싶습니다. 서울에 갖다 놔도 5위. 서울 중에서도 최상위 클래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과천이라는 동네죠. 과천은 사실 경기도 행정구에서 경기도긴 하지만 뭔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쾌적한 도시라는 거. 그리고 어쨌든 강남의 접근성이 웬만한 서울보다 낮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반영된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성동구, 마포구, 광진구죠. 우리 강남 상구는 당연히 알고 그 다음에 많이 얘기 나왔던 게 마용성광이죠.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강북 4인방. 걔네들이 실제로 7위 안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강남 상구와 마용성광이 1위부터 7위를 다 휩쓸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8위가 뭐냐면 목동을 끼고 있는 양천구입니다. 얘네들만이 서울시 평균보다 높고 나머지는 다 서울시 평균보다 아래에 있는 동네라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따가 설명드릴 건데 잘 보세요.
자, 동작구는 4,794로 이제 평균에 거의 근접한. 동작구가 직장이 많은 것도 아니고 특징이 없어 보이는데 그 입지 자체가 워낙에 좋습니다. 강남 가기도 너무 쉽고요. 여의도 가기도 완전 쉽고 다리만 건너면 용산이고 도심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입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상승 여지가 큰 그런 지역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서울시 평균에 거의 근접해 있는 4,700대에 근접해 있는 게 동작구, 종로구, 강동구, 영등포구인데 얘네들도 다 특징이 있죠. 직장과의 거리가 대단히 가깝다는 겁니다. 종로구는 도심 가깝고요. 강동구는 일단 새 아파트가 많이 변모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쾌적성과 강남 접근성이 나름대로 괜찮은 편이죠. 영등포는 도심, 여의도를 끼고 있고 영등포 자체가 중공업지의 개발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호재가 생기게 되면서 거의 서울시 평균에 근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근데 그 밑으로는 이제 강서구가 4천만 원대인데 강서구도 이제 마곡지구 덕분에 많이 끌어올린 편인 거고요. 나머지 이제 3천대가 됩니다. 자, 3천대가 되니까 이제 슬슬 따라잡히기 시작합니다. 분당구 갖다 놓으니까 서울시 평균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분당 자체도, 그러니까 분당구 하게 되면 분당만 생각하는데 판교 이런 것들이 다 껴있는 거니까 판교 뭐 어마무시하죠. 예, 그런 것들을 보니까 거의 평당 5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얘네들도 분당구도 서울에 갖다 놓게 되면은 거의 이제 탑 클래스에 들어가는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정구, 성남에서 수정구가 3,868만 원으로 서대문구와 동대문구 중간에 얘네들과 이제 친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은평구, 성북구 중간에 하남시가 껴 있고요. 노원구, 관악구, 구로구 이렇게 모습 보입니다. 물론 하남시도 여러 가지 호재가 있고 뭐 신도시도 들어서고 하지만 노원구가 대규모 개발을 하게 되면 얘네의 순위는 역전은 될 겁니다. 역전은 될 게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어쨌든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관악구, 구로구,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중랑구, 금천구, 강북구, 도봉구가 20위권 아래에 있는 이제 구들인데 그래도 다 3,000원 넘습니다. 3,000원 다 넘는 서울, 역시 서울은 서울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그 중간에 이제 광명시, 동안구, 광명시와 안양, 동안구, 성남, 중원구가 있는데 저한테 상담 오신 분들,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도 이런 얘기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광명과 안양, 동안구와 평촌 이쪽 라인입니다. 성남, 중원구는 거의 비슷합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전에는 이런 데이터를 보지 못했고 제가 이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느꼈었던, 그리고 이제 이것저것 보면서 생각했던 것들인데, 광명 투자하시려는 분이 뭐 안양도 고려하시고 성남도 고려하시는 분도 많고 거의 비슷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가격대가. 근데 실제 데이터 상으로 봐더라도 거의 차이가 없죠. 광명하고 안양 동안구하고 성남 중원구는 평당 가격으로 100만 원 남짓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리시는 도봉구와 거의 비슷한, 거의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근데 경기도 평균 가격은 2,300만 원입니다. 자, 보세요. 서울시가 4,800이죠. 2배가 넘게 차이 나는 겁니다. 서울과 경기는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사실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고려하지만 이런 지역들은 사실은 자금에 맞겠지만 하겠습니다만 자금이 여유가 있다면은 이런 데 안 보죠. 또 이 동네가 가격이 안 오른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 여기도 보세요. 경기도 평균 2,300이고 인천은 보면 1,700입니다. 그럼 근 3배죠, 서울하고. 그죠?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고, 경기도 평균보다 넘어서는 것들이 몇몇 있는데 의왕시나 수지구, 영통구, 부천 이런 곳들이죠. 수지가 생각보다는 좀 낮아요. 굉장히 좀 비싼 아파트는 단지별로 되게 비싼데, 사실은 오래된 아파트 한 20년 된 난개발 때 지어진 것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이 아직 가격이 많이 반영이 안 되면서 가격이 3천이 아직 못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밑에 김포, 의정부, 평택, 양주로 가게 되면 많이 저렴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아파트를 구입하건 뭘 구입하건 간에 여러분들이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재화의 가격은 희소성이 높을수록 비싼 거예요. 희소성이 높을수록. 그러면 희소성이 높다라는 게 뭐냐면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없다라는 겁니다. 나만이 갖고 있는 희소한 가치. 그래서 대체재가 없는 지역이 희소성이 높은 지역이고, 이런 것들은 평생을 보유해야 될 부동산이고 영원히 떨어지지 않을 부동산입니다. 일시적 등락은 있어도 계속 우상향할 수 있는 부동산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런 부동산을 구입하는 게 맞는 거고, 저런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면은 저거는 계속 보유하시면 됩니다.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럼 저런 게 어떤 거냐? 지금 아까 서울은 정말 부족했잖아요. 공급이 정말 부족한데 그나마 경기권에서 공급이 많다 보니까 흡수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서울 쪽에서 경기 쪽으로 흡수가 안 될 만한 걸 뭔지를 찾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표를 제가 만든 거고, 그러면은 지금 보시게 되면 서울과 근접할 수 있었던 게 과천과 그 다음에 분당 정도죠.
나머지 없습니다. 근데 분당도 판교가 좀 많이 끌어올려졌고 분당 나머지 1기 신도시 분당은 인기가 상당하죠. 예. 근데 과천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많지 않습니다. 5, 6만 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대체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물건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수정구나 하남시나 광명시는 이쪽은 앞에 있는 뭐 강남 3구 마용성과 이런 애들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는 지역이죠. 즉 강남 3구와 마용성이라든가 목동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대체제가 없는 그런 지역이라는 겁니다. 희소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고 가격이 꾸준하게 계속 오를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유가 되신다면 당연히 이쪽 지역을 먼저 고려하시는 게 맞아요. 입적으로 봤을 때는. 그죠? 뭐 이쪽이 좀 안 된다 그러면 순서대로 가면 얼추 맞지 않을까. 이게 순위가 바뀌는 경우가 극히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개발 호재가 생겨나고 이런다 그러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서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인프라가 이미 구성됐기 때문에 순위가 크게 바뀔 확률은 높지 않다. 뭐 예를 들어 노원구 같은 거는 이제 올라갈 확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개발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거나 아니면 입지가 좋은 곳을 사놓으시는 게 가장 좋은 투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경기권에서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상품들을 사는 게 정말 중요하죠. 자, 이거는 뭐냐면요. 지금 우리 봤었던 이 자료를 1위부터 중간, 그러니까 25개국이니까 12위까지, 그러니까 상위 클래스에 들어간 애들을 어느 군지를 표시한 자료입니다. 보시게 되면 1위서부터 12위까지인데 특징이 있죠. 뭐죠? 서울을 완전히 찌부를 시켜서 압축을 했죠. 다 가운데 모였습니다. 서울엔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한강이 있죠. 한강 주변에 있는 것들만 다 상위 클래스에 있고 나머지 것들은 다 외곽에 있는 것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강북 쪽에서는 아래로 내려올수록 좋은 지역이고 대체로 강남 쪽에서는 위로 올라갈수록 좋은 지역이 되는 겁니다. 잠실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저기 뭐 있나요? 위례신도시나 이런 것들보다 헬리오가 더 비싸고 헬리오보다는 엘리트 단지가 더 평가를 높게 받고요. 강남도에서도 뭐 압구정동이라든가 청담동 라인이 좋은 거고 그 아래쪽에 있는 뭐 양재나 포이나 이런 것들은 같은 구긴 하지만 평가가 완전히 다르죠. 강남 서초구에서도. 서초도 반포가 좋은 거고 아래쪽은 양재는 조금 거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처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든. 그래서 이 위로 그렇다면은 여기에 이제 지하철로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되면 2호선이 대충 이렇게 지나가죠. 예. 2호선 주변이라든가 2호선 내부에 있는 것들은 사실은 제 판단으로는 아파트건 상가건 빌라건 막론하고 부동산에서 굉장히 좋은 가치를 가지는 반영구적인 뛰어난 내재 가치를 가지는 그런 부동산이라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한강이 보인다면 더더욱 좋겠고요. 보세요. 이게 지금 팩트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입니다. 뭐 정확하죠. 이렇게 시장은 정직한 겁니다. 누가 봐도 여기가 좋은 거예요. 멀리 가는 것보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을 하셔야 될지 잘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서울이나 인근 경기권의 몇몇 지역은 서울의 가격을 상회했죠. 보셨다시피 과천이라든가 분당이라든가 몇몇 지역은. 그러나 강남 3구와 용산구 등을 대체할 경기권은 없습니다. 그리고 과천은 규모가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영향을 끼칠 여지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강남 3구나 마용성과 목동 같은 경우에는 대체제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그죠? 그렇다는 것은 희소한 가치가 높다는 거고 앞으로 가격 상승이 계속될 수 있는 부동산이다라고 해석하셔도 됩니다. 자, 서울은 공급이 부족하고요. 내년 이후에는 금리가 하락한다고 보면 서울의 초핵심 지역은 경기권의 물량이 많아도 대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쭉 설명드렸습니다. 초핵심 지역은 경기권의 물량이 많아도 대체제가 아닙니다. 서울의 물량이 부족하기지만 경기권의 물량이 많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상품들은 서울의 공급 부족이 된다고 하더라도 공급 부족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경기권에 아무리 물량이 많아도 서울에 있는 핵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거들떠보지 않는다는 거죠. 동급이 아니니까, 대체제가 아니니까. 그러한 상품들은 전 고점을 뚫을 확률이 매우 높다. 언제? 가장 먼저. 그리고 희소한 가치를 가지면 공급 대비 수요가 항상 초과하기 때문이며 자금 여력이 된다면 강남 3구, 용산, 마용성, 광, 목동 이런 지역의 투자는 지금 이 시점에 이 분위기에도 해도 되나요? 해도 됩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하락하지 않습니다.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리고 공급량이 부족하면서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공포에 떨 때는 일시적으로 조정은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예, 그러나 가장 먼저 회복하는 것들이 이런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복이 뭐 음마 아파트니 아니면은 뭐 엘리트 단지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저점에서 일시적으로 빠졌다가 지금 한 2억 정도, 2억 5천 정도 회복을 이미 한 상태입니다. 이미 한 상태고 빌라도 마찬가지로 특정 지역의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지금 거래가 지금 엄청나게 빨리 되고 있죠. 2월달 이후부터. 예, 안 되는 데는 계속 안 되고 지방은 거의 뭐 앞으로도 좀 폭망일 것 같은 지역도 상당히 많고요. 아까 몇몇 지역 보여드리고 했습니다만 예, 그래서 이게 어떤 지역별 양극화가 엄청 심하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을 투자할 때입니까 아닙니까는 지역별로 그다음에 어떤 카테고리에서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되는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걸 잘 판단하시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